정치 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진짜 덥습니다. 네. 전당대회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나왔는데 밖에서 볼 때는 다 친명이고 네. 다 대야 강경 노선을 주장을 하시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아주 세게 경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했는데 의원님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요? 두 분 다 워낙 네. 훌륭한 분들이라 어느 분이 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고 잘 이끌어 나가실 분이라 네. 사실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다 열심히 잘하시라 응원하고 또 지도부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네. 가급적 두 후보에게 공평하게 응원을 하는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1차 지역 경선 있고 나서 그 폭우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8월 2일 날 한꺼번에 다 결정을 합니다. 남은 변수가 뭐라고 보세요? 두 후보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 그 일정을 좀 수기를 거쳐서 이번 주말에 통합해서 전당대회를 치르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 배경은 이 폭염과 그리고 또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그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과 또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이번 주말로 통합해서 치르는 걸로 연기했는데요. 일단 그 연기를 한 것이 각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아직은 미지수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약간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태도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이제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슈는 대부분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쟁점이나 이슈에 있어서는 변별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당심하고 민심이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그게 어떤 방향으로 네. 갈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이 두 후보에 대해서 각자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입장이 좀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슈에 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경 메시지를 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척결. 여기에서는 같은 목소리시거든요. 네. 이게 뭐 당내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예. 우리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 경제 뭐 회복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이제 가장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양 당대표 후보가 입장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똑같이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두 후보가 입장이 거의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야 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예. 이제 전당대회 중이고 네. 선거 기간이라 네. 두 분이 이제 선명하게 그런 입장을 내는 그런 이제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중요한 그런 협치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지만 내란 세력과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종식하고 처벌을 하겠다. 이것은 뭐 두 분의 입장이 똑같은 걸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 내란 종식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 입당과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친길, 반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거의 10%대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란에 대한 반성이 없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선거 프레임, 그리고 지나친 극우 행보, 이런 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주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한길 강사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우,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또 계엄과 탄핵,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상 찬성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행보,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는 민심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런 행보인데요. 그런 강사를 또 입당을 시켰고, 그 전한길 강사를 중심으로 심지어 당대표 후보들도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호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저 당은 도저히 고쳐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극우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극우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후보는 혁신 후보 단일화를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그 반극우 연대 이 세력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여러 가지 뭐 의석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적 그 구조를 보면 사실상 혁신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그리고 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뭐 45명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서 당시 한남동 관저에 가서 저지를 한 그런 내란 세력으로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단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꼼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민심은 지금 국민의힘에게 내란 세력의 단절, 극우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류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현재 그런 인적 구조로는 그런 혁신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는 지금 어려운 구도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구조로서는 예. 그게 바람직하고 예.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혁신이 통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극으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국민의 지지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당의 세력도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폭로한 내용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된 건 신천지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확인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했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지금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특정 그 이단 종교 세력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민주정당으로 볼 수 없고요. 이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그냥 무조건 부인을 하지 말고요. 그게 이제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당무 감사라든지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나중에 뭐 특검이나 수사 기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3대 특검 수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어제 이제 그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이 선출이 됐죠. 됐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어쨌든 뭐 안타깝게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비자, 하나는 참고인. 그 칠불산에서 매화를 심었던 그때 그 당시 상황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나 진상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고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이제 총선과 그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그 사실상 이제 당 대표의 공천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공천 개입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관여 의혹,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그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영선에 대한 이 여론조사, 공자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 줘라 이런 게 이제 녹취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준석은 대표로서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진상 규명이 확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그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볼 때 이준석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어제 이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했다. 네. 특검에서 이걸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고리가 좀 밝혀진 겁니까? 그런 셈이죠.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서 한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오면서 뭐 그러니까 소상하게 다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틀림없이 그는 뭐 녹취가 있으니까 윤상현 의원이 부인할 수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당연히 시인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공범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그런 공천에 관여를 한 것인가, 불법 공천 개입의 공범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범이냐 아니면 방조범이냐 뭐 이런 정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공천에 그런 개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이 윤상현 의원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관해서 사실상 찬성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극우 집회에 가서 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남동 관저에서 그 첩보의 저지에 앞장선 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란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공천 개입에도 공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공범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특검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미 녹취에서 그 전화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윤 의원이 그거는 부인은 부인할 못했을 수가 거다. 없죠. 그런데 공범이냐 아니면 네.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는 네. 특검에서 좀 들여다 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을 결심을 이미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치소 측에서 너무나 지나친 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폭염에 구치소에 많은 이제 피고인들이 그 실질적으로 그 선풍기 한 대로 그 여름을 폭염을 나고 있는데 윤석열 지금 내란 수계 혐의자의 경우에는 구치소의 배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에어컨이 팡팡 터지는 그런 접견실에서 하루에 2회, 3회 이상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정당국이나 구치소 측에서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여기에는 뭔가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또 특검에서 이 부분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또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김건희의 경우에도 황제 조사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법의 정당한 이 절차에 따라서 그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안 나올 것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같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앞서서 그 강선우 후보자 인사 논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 논란이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뭐 수석이라든지 장관에 대해서도 과거에 막말을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인사는 이사건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신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건자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좀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더 보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8.15 특사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면회를 가셨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은 동료 의원인 모두의 똑같은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랑 사면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해서 과도한 그런 이제 수사와 기소, 탄압을 당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검찰에 대한 그 책임이나 진상 규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그게 과도한 그런 수사, 검찰 정권의 그런 권력 남용의 희생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정권의 초기에 이런 그 특정 인물의 사면이 논의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사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이제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은 조율을 하면서 여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서열 2위다 보니 국회의장의 면회를 좀 다르게 보는,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